주철원 의원님의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 보고가 원래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 알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 많이 하신 분들은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희들이 다 다녀봤잖아요. 1시간 만에 끝나는 의원님들 많거든요. 상당한 의원들이 일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은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제2의 고향 여수를 너무나 사랑하는 제 고향은 한반도인데 태어나 보니까 눈 뜬 곳은 전남 하순이었고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다니는 도시가 지금 여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안진걸 TV도 하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뉴스공장, 스픽스, 매불쇼, 서울의 소리, 새날 여러 군데 출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KBS나 MBC에서 안 부르더라고요. 윤석열 정권을 하도 세게 까니까. 근데 이분은 경제평론가고 부드러우니까 KBS 라이브에 단골로도 나갔던 분인데 그 유명한 경제평론가 박시동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예, 정말 저보다 더 유명하시고 별명이 설명천재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지역경제가 왜 이렇게 황폐해지고 있는지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박시동과 안진걸 합친 것보다 더 유명하고 이분은 눈 떠보니까 고향은 광산이고 원인은 알 수 없는데 고등학교는 하순고를 졸업했습니다. 본인이 공부를 엄청 잘했다는데 당시 우리 고향 하순고가 공부가 안 됐거든요. 왜 하순고를 졸업했는지 알 수 없지만 미네소타 대학에서 교수하다가 지금은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온갖 방송에서 현재 방송에서 보는 패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분이 바로 최진봉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최진봉입니다. 네. 이분은 목사님이기도 하신데요. 굉장히 세속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속 목사. 모든 방송을 챙길 때마다 출연료를 챙긴다 해서 돈진봉이라는 별명이 있으시죠. 그러나 아까 주철원 의원님 사모님 말한 것처럼 적당히 돈도 챙겨야죠. 이슬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박시동 평론가 저는 참이슬 소주만 먹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길어졌으니까 진짜 짧게 할 건데요. 의원님 아까 방금 베스트 10을 발표했으니까 의원님 네. 좀 참으시고 자, 그 지역경제 전문가 또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평론가라는 평가를 받는 박시동 선생님 네. 어땠어요? 이 예산 확보라도 대단했는데 원래 지금 세수를 60조 결손 안 하고 대기업이나 부자가 암산했으면 여수에 올 수 있는 예산 10배는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제가 직업이 이제 경제를 평론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평론이 뭐냐면 어려운 거를 좀 쉽게 전달해드리고 의미가 뭘까 헷갈리실 때 이게 이런 뜻이다, 이렇게 평가해야 된다를 알려드리는 사람들이 평론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다른 평론하지 않고요. 주철원 의원님 의정보고서를 평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몇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께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위에 2023년도 국비 예산 3,557억 확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여수 시민 여러분들은 여수에만 계시니까 이게 뭐 일을 얼마나 잘했다는 거야를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교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지방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거꾸로 국민의힘이고 제일 힘이 세다고 하는 요즘엔 좀 끈이 떨어졌습니다만 장제원 의원하고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장제원 의원 작년에 국비 확보 2,660억입니다. 와. 올해 3,000억이에요. 근데 우리 야당 의원인 주철원 의원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세다고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실세 의원보다도 국비 확보액이 많다. 1,000억이 더 많네요. 1,000억이 더 많습니다. 그 돈 욕심 넘는 분인데? 예. 와. 자, 여러분, 요런 게 평론가의 역할입니다. 3,557억의 숫자. 여러분이 뽑아주신 주철원 의원님이 얼마나 폭넓고 깊이 있게 일을 했으면 이 정도 예산을 여수에 가져올 수 있었는가.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겠죠? 예.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하나만 더.
그 석유화학 관련해서 아까 그 의정부에서 조금 짧게 지나갔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서울에 있는 경제평론가가 여수까지 왜 왔는지 아세요? 저는 이제 경제가 중요하니까요. 지금 한때는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는 경제 3축 중에 하나가 석유화학 산업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석유화학 산업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중국을 봉쇄하는 바람에 우리가 중국 수출을 못했고요. 그 사이에 중국이 자립적으로 기술을 많이 키워가지고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에서 석유화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 8% 되고요. 세금은 여기서 몇십조가 거칩니다. 여기가 휘청되면 나라가 휘청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휘청되도록 방치한 게 윤석열 정부인데 앞으로 이 석유 산업을 여수에서 어떻게 이끌어갈까가 중앙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국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여기서 새로운 활력을 마련해야 된다고 대안을 계속 주문하시고 또 이 석유화학 단지를 지원해야 된다는 법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게 중앙에 울림이 굉장히 큽니다. 그 소식을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중앙까지도 알고 있고 이거는 여수 경제 더하기 국가 경제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께서 굉장히 큰 활동을 하고 계셨다는 걸 제가 여기서 짚어드리려고 왔습니다. 와, 예, 이 박시동 평론가님은 예전에 고양시온 삼선도 하신 적이 있고, 그다음에 가수로 음반도 낸 적이 있어서 좀 이따 중간에 여수 밤바다 한 귀절 부르기로 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진봉 교수님, 이제 경제 부분은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잘 짚어주셨고, 정치 부분이나 우리가 정말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투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면 민주당 의원들 중에 거의 기득권화돼서 투쟁도 안 하고 좀 놀다시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속상한데 우리 옆 동네에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과 그 다음에 우리 주철현 의원님 이 듀오 저 여수에서 윤석열 심판과 거의 뭐 탄핵에 준하는 투쟁을 앞장서고 있는 거 서울에서 소식 들으셨죠? 들었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있는 소문 들은 대로 이야기하세요. 과장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예.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재명 대표를 경선 때부터 지지한 사람이 유일한 거잖아요. 호남에서. 호남에서. 예.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계훈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예.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네. 테러까지 당했는데 쾌유를 빌면서 박수를 같이 보내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낙연 후보 지지한다고 그러고 다니고 이런 분들 많았잖아요. 지금 아니 저는 좀 이해 물론 죄송한데 이낙연 대표한테는 전 대표한테는 아니 신당 차린다고 지금 그러고 다닐 때입니까? 지금 상황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전직 당 대표고 국무총리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나가서 지금 당을 만들겠다고 저런 행동을 하고 다니 거기에 부안해동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되는 사람들인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예.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 경선할 때 어쨌든 전라도 지역은 제 고향이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영향력이 컸잖아요. 그렇게 해서 당선된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경선 과정에 이재명 대표 안 밀었잖아요. 근데 그 유일하게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밀었던 사람이고 조계원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를 계속 도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탄핵이 가장 앞잡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검사 탄핵 더 해야 돼요. 지금 이 두 사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있는 검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입만 열면 윤석열 대통령 카르텔 얘기하는데 검사 카르텔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온갖 자리에 검사들이 다 앉고 이번에 보니까 또 국민의힘은 공관위원장도 판사 출신, 법조인 출신 또 앉혀놨더라고요. 예. 아니 무슨 이 나라는 법조인이 모든 걸 다 해먹어요. 죄송합니다. 법조인 출신. 근데 아무튼 다 해먹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서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하는 거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검찰한테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 편에 서서 보호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보다. 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야, 최진봉 교수님 방송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온건한 지식인이시거든요. 그러나 윤석열 정권 행태에는 온건한 지식마저도 사자와 같은 분노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정말 안타깝지만 이낙연 전 대표 행태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해 주셨습니다. 그 의원님 이렇게 이제 두 분이 경제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님 그 암살 미수 사건이잖아요. 정말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저는 눈물이 바로 나더라고요. 와,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와, 정말 차마 끔찍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다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끊임없이 400번 압수해가고 악마화하고 마치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나 되는 것처럼 실제로 온갖 친일 매국 짓으로, 여러분 독도도 지금 팔아넘기려고 하는 거 보셨죠? 한반도 지도에서 독도를 없애버린 자들입니다. 그래놓고는 이재명 400번, 송영길 100번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영향 끼쳤다는 많은 분석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아까 읍참마술의 심정으로 어떻게 보면 후배 검사들인데요, 의원님이 국회에서 검사 탄핵 발의 연설 직접 하시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굉장히 좀 찹찹하면서도 근데 또 단호했어요. 그때 아까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이 지금의 대표님 테러 사태가 포함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저도 이제 검사를 떠난 지 11년, 2년째 되고 있지만은 만 25년간 검찰에서 검사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근무할 때는 검찰이 저렇게까지 편향되게 하진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작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되니까 정말로 너무 극단적으로 정치적 표로 편향되고, 또 이게 뭐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400건 이상 압수수색하고 5번, 6번 공개 소환하고 영장을 2번, 3번 청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안타깝고요. 우리 이재명 대표님 이번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이 많으신데 또 이번에 부산서 정치 테러를 당하신 것 보니 너무 좀 정말 팔자가 세신 분이다. 큰 일을 맡기시려고 자꾸 하늘이 시련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너무 큰 고난을 계속 너무 안타깝고 참 정말로 짠하기도 하고 정말 이런 정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전라도 말로 음에 짠해 죽겠소이. 큰 이재명 대표님 KO에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정말 오늘 이 여수 시민들의 여러 같은 응원과 그 연민 또 함께하는 마음, 저희들이 서울 올라가면 이재명 대표님 비서실 통해서 주철현 의원님과 제가 이렇게 마음을 모았다 수백 명이 전달해. 저는 이걸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이재명 대표님의 구속영장이 세상에 민당 내 배신자들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다들 침울하게 울고 있고 막 어떻게 이럴 수가 했을 때 그 다음날 바로 여수에서 주철현님 지역구에서요, 여수 시민 200명 300명 모여가지고 제발 사법부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구속영장 기각하라 결의대를 전국 최초로 한 곳이 바로 여수 시민들이고 주철현 지역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정말 고맙고 감동받아서요, 그때 그걸 안진걸 TV에 찍어서 제가 이재명 대표님한테도 보내드리고 당직자 보내드렸더니 다들 고맙다고, 와 이게 여수에서 이렇게 많이 모였냐고, 이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모인 거냐, 그래서 사실 원래부터 있었던 행사잖아요. 안진걸 가결했거든요. 근데 제가 동의안 가결되자마자 모인 겁니다. 했더니 대표님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안진걸 화이팅! 예. 그 어떨 때는 꼭 디테일한 진실을 모르실 때도 필요합니다. 예. 자, 다시 박신동 평론 가서 자 2차적으로 한번 해설해 드릴까요? 예? 2차로 한 번만 더 해설해 드릴게요. 너무 하나만 중요한 더. 포인트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해설 하시면 네, 성과 저분이 해설이요. 별명이 설명천재거든요. 자, 근데 대신 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산을 세우는 거는 정부가 할 권한이에요. 국회의원이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근데 정부가 세워온 예산을 자르는 거는 또 국회의원 권한이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이 예산을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 거 좀 세워줘,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겠죠. 그러면 정부가 동의를 안 하면 예산이 안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의원 예산을 정부가 살려주고 어떤 의원 예산을 꺾을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방금 주철현 의원님께서 검사 탄핵안도 대표 발의하시고 설명하시고 여순 특별법도 통과시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정부에서 미워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제일 끝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해설해 드리는 거예요. 정부 안에 없던 거 살려낸 거 있죠. 빨간 표시로 돼 있는 거 위에 6개 있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정의로운 활동을 해도 정부가 미운 짓을 해도 이 여당이 미워하는 짓을 해도 주철 의원님은 그 사이를 뚫고 가서 동의를 받고 예산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실력과 정치력과 친화력과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해설해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계속 사업은 원래 있었던 건데 추가 사업은 신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원래 특히 정부 원안에 없는 걸 늘리는 것은 굉장한 집중도와 정성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역시 의원님 대단하십니다. 예, 여수 밤바다 노래 오늘 여수를 너무 좋아해서 노래도 준비하셨잖아요. 짧게. 예. 할게요. 시간이 없는데 한 마디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노래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하죠. 여수 밤바다 그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노래가 있어 여수 밤바다. 네. 그걸 해줘야 아니 그 부분 해줘야죠. 예. 근데 노래 잘하시죠. 예. 오늘 쟤는 여수 밤바다의 낭만을 즐기지 못하고 우리 조국과 민중과 우리 야당의 찬현 씨는 너무 엄중하지만 여수 이 앞바다에 모여 계시는 그러니까 여수 바다 앞마당에 모여 계시는 우리 여수 시민들의 이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열기 그리고 그 앞장서고 있는 의원님의 진정성만큼은 여수 밤바다 노래보다 더 크게 전국에 휘몰아칠 것을 저는 감히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최재원 교수님께서도 자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런 주철 의원님 같은 분들이 한 300명으로 싹 개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당내 혁신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호남 정치에 대한 물갈이율이 높아진 게 주철 의원님 같은 분들은 아니고 그동안에 이렇게 기득권이나 좀 구태를 보이는 의원들이 호남에도 꽤 있어요. 전현직 정치인들. 그거에 대해서 쓴소리 좀 해주시죠. 아니 당연히 바꿔야죠. 네.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로 바꾸고 잘하는 사람은 계속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아까 또 반복.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러서 승리해서 다음 대권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플랜이에요. 예.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반대하고 그거 못하게 하고 발목 잡고 지난번 그 뭐예요? 구속영장 그거 체포동의안. 체포동의안 찬성한 사람들 찾아내서 그 사람들의 책임 물어야죠. 여러분이 물어야 돼요. 아무도 물을 수가 없어요. 선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여러분 유권자들의 책임이고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아니 그 법에 대해서 그 체포동의안 찬성해주고 그리고 나서 대표를 그냥 사지로 몰아냈던 사람이 민주당이 국회의원 돼서 또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저는 이것도 꼭 얘기하고 싶어. 음주운전 전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적을 자주 바꾸고 음주운전하고 그다음에 뭔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분들 저희는 대표님 주철 의원님 매우 긍정적인 분이어서 네거티브를 안 하기 때문에 누구랑 말을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런 호된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니 호된 말씀이 아니라 예.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원칙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혁신 경쟁을 하더라도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에 대해 혁신 경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좀 나쁜 짓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은 많고 민주당이 뭐 너무 엄중한 윤리적 잣대를 댄다 하지만 거기서도 우리가 앞서가야 돼요. 그거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겨내는 거에 맞는 거지. 그리고 국회의원의 자질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는 그거는 문제를 삼고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서 뭐 누구를 특정인을 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전력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여야를 다 떠나서 예, 좋습니다. 의원님 오늘 힘이 많이 나실 것 같은데 특히 의원님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4시 전에는 우리가 4시에는 그래도 끝내야지. 또 워낙 토요일 날 얼마나 우리 여수 시민 여러분들께서 공사다망 하십니까? 그런가요? 그 여수 지역 발전 중에서 지금 여수 고속도로 이야기도 나왔고 사실 여수 순천 쪽 어디가 돼야 될지는 저희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남대 여수 캠퍼스가 있는 걸 봤을 때 여수 쪽에 이제 공공의대든 지역의대든 또는 대학병원이든 뭐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정말 지금 몇 년째 올인하고 계신 거예요. 여수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아까 이제 발표는 했는데 좀 뒷이야기나 속이야기. 정말 전력 투구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지역에서 비협조도 있다든 이러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까도 앞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에 여수대학교라는 국립종합대학이 있었는데 이것이 2005년도에 없어졌어요. 전대하에 흡수통합되면서. 흡수통합됐죠. 당연히 동문들하고 시민들이 반대하니까 정부에서 내놓은 전남대와 정부에서 내놓은 당근이 있는데 당근 중에 제일 중요한 당근이 여수의 한의대, 한방병원, 대학 전문병원 3개를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통합되고 나서 일체 안 지켜버리고 17년이 지나왔죠. 네. 제가 시장 때부터 이 문제를 계속 요구를 하게 되면 전남대는 우리는 뭐 돈이 없지 않냐 이러고 정부는 우리가 약속한 일이 없다. 전대가 약속했지 정부 약속했냐 그랬는데 제가 2022년 예결위원 들어가서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교육부에서 그 약속을 다 알고 그걸 기반으로 승인도 해주고 한의대 설립 위한 예산까지 세웠더라고요. 네. 그걸 들이밀면서 당시에 교육부 차관, 교육부 부총리, 국무총리한테 들이댔더니 이제 변명을 못하고 당시 했던 약속은 정부의 이행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총리가 했고 부총리가 했고 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교육부에서 전대랑 합의해서 갖고 나니 전남대학교 병원 여수 분원 지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우리는 여수대학교를 없앤 대가로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뭐 전남권 의대는 상관없고요. 어디 가든 상관없고 예. 우리는 여수대학교를 없애면서 받기로 했던 여수 전남대 병원 반드시 좀 받아내야 되고 또 그러려면은 올해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과 계신데 시장님께서도 좀 힘을 합쳐서 전대와 함께 분원 설립을 위한 용역을 올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게 일부 정치권이 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해할 수 없는데 아니 여수 사람이 왜 그걸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그것도 참 지도적 정치인이 반대하고 있어서 힘을 좀 모아서 이번 총선 때 좀 심판을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2의 고향이 여수고 제1의 고향이 이제 눈 떠보니까 하순이잖아요. 하순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낙후되고. 근데 전남대 하순병원 생긴 다음에 하순 많이 발전된 거 보셨죠? 또 지역민의 복지도 얼마나 의료복지도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주변에 연동해서 요양병원까지 지금 다 활성화돼 가지고요. 하순 구민들은 최근 한 10년 정책 중에 그게 제일 잘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남대 여수병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뭐 여수 시민 그다음에 여수 인근의 주민들까지 모두 행복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만 해도 그냥 큰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예.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자, 지역경제 전문가 박시동 변호사님 이제 마무리 말씀. 마무리 말씀 꼭 아니 좀 드리고 지역에 싶습니다. 지금 예. 병원 너무 부족하잖아요. 대학병원급. 네, 너무 본인은 고양시에 살아서 그거 어떻게 모르시죠? 맞습니다. 근데 경제 얘기해야 될까요? 또 다른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은 게 예.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 주철원 의원님하고는 일면식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늘 제 발로 여기 내려온 거거든요. 왜 왔냐면은요. 예, 고맙습니다. 사실입니다. 예,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꼭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서 내려왔는데 그 검사 탄핵안을 앞장서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진짜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그 의미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태어난 고향, 정치적 고향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다 보면서 생기는 자기의 진짜 디딤돌 같은 고향이 또 있죠. 의원님 누구나 알다시피 최고의 검사였습니다. 검찰이 또 하나의 의원님의 고향인데 내가 내 고향을 상대로 총을 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검찰 욕을 먹어도 다른 사람이 욕할 수 있지만 내가 내 후배 검사를 탄핵하는 역사적 첫 번째 발의를 내 힘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게 단순히 어렵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 고향 하나를 없애는 겁니다. 의원님한테 그럼 남은 고향이 뭐가 있을까요? 여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남은 고향 딱 하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친정인 교수님. 검찰마저도 예, 우리 박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정인 고향 검찰을 어떻게 보면 바로 잡고 오로지 여수와
민주당과 이재명과만 함께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뜻도 있지만요. 검찰의 검사들 중에 95%, 97, 8%는 우리 편입니다. 나머지 정치 검사 1, 2%들이 독장을 네. 쥐고 있는 것이죠. 그런 1, 2%의 불법을 일삼는 정치 검사들을 속아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는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후배 검사들에게 다수의 후배 검사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거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실 겁니다. 예. 서울에 보면 짓밟은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하나의 견조 보면 윤석열 한동훈 일당은 썩렬에 또는 특수회를 만들어서 주철영 검사님이 계실 때에도 과잉수사 논란은 언제나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사냥하는 수사는 옛날에 독재 정권 때도 그런 짓은 못했습니다. 검찰이 안기부가 했죠. 그런 짓은요. 기억나시죠? 다들 우리 험한 시절도 우리 선배님들 많이 살아봤잖아요. 근데 검찰이 이 세상에 옛날에 안기부가 하던 짓보다 더한 짓을 해서 수사가 아닌 사냥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자, 최진봉 교수님 마지막으로 그런 정치검찰의 행태, 검찰 독재를 타도할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특수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검찰 전체의 문제는 아니에요. 검찰에선 지금도 열심히 정말 업무를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치 검찰로 대표되는 특수부 이 일개 이 사람들이 말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나라를 정말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검찰 시대를 만들어내고 압수수색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어느 누구도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언론을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제 자유롭게 말을 못해요. 그러다가 압수수색 당할까 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슨 민주주의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피습을 당한 것이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악마화하고 범죄화하고 누가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범죄가 증명된 게 있어요? 물적 증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말 바꾼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유동규하고 남욱이라고. 그 두 사람 말만 바뀌었지 물적 증거 아무것도 없는데 입만 열면 범죄자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어요. 나올 때마다 인터뷰할 때마다. 그리고 극우 세력들의 유튜브들이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범죄 저지른 인간은 그거 보다가 그렇게 저는 됐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요. 혐오를 누가 했고 증오를 누가 했어요. 이번 사건 터지고 나니까 또 어제는 국민의힘이 나서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서가지고 그런 사람을 또 어떻게 하겠대. 누가 그 사람이냐고. 누가. 돌아봐야 돼요. 본인이 얘기했던 말을 인터뷰로 돌아보면요 답이 나와요. 누가 그걸 만들어냈는지. 그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해가 안 되고. 하나 더 아까 병원 얘기했으니까 아니 여기 있는 정치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의료계 눈치 보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산업 눈치 보고 병원이 싫어하니까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만두세요. 그러면 아니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병원이면 지어야지. 그게 의료계에서 반대한다고 그걸 안 합니까? 어느 정치인이 내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 뽑지 마세요. 그게 시민을 위한 정치하는 거예요. 와, 대체? 오늘 굉장히 온건한 지신이시고 사랑과 온유함이 넘치는 목사님이신데 오늘은 세시네요. 주철원 의원님의 분투에 아마 감동받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씨가 선당우사가 아니라 선민우사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거짓말인 거 아시죠? 민심을 받들면 어떻게 김건희 특검이 악법이 됩니까? 그 선민우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선민우사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다시 들어보십시오. 제가 잘 들어보시면 선김우사라고 그런 겁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로지 김건희 여사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못 듣고 지금 난리면을 바이든으로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선김우사를 선민우사로 잘못 들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재명 때문입니다. 예, 예, 진짜 선민우사 정말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 취임식에서 민생이란 말 한마디도 안 나온 거 보셨죠? 주거, 부동산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물가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전두환 노태우도 물가하고 민생을 이야기했습니다.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알겠죠? 오로지 지 탐욕과 김건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짜 총선 전에 지금 서울에서 시민들 수천 명 추미애 전 대표님 포함하여 보니까 제가 안징을 들어보니까 집회하고 계십니다. 또 어제도 강득구 의원님하고 제가 기자회견도 하고 정말 곳곳에서 민주당과 야당과 시민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 선봉에 우리 주철 의원님이 계실 거고요. 우리 여수 시민들이 계실 걸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우리 김대중 전남 교육감님이 계십니다. 오늘이 아마 김대중 탄신
100주년이어서 본인 스스로 굉장히 엄숙하게 이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가 울려 퍼진 위원장에 함께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고 특히 우리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오늘 민주당에서 고양시에서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도 고양시민으로 김대중 대통령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은 김대중을 버리고 주철현에게 온다고 오신 분입니다. 박시동 평론가님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자리 지키고 계시고 정말 이재명과 함께 투쟁에서 모이시는 조계원 우리 전 정책수석님께도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진짜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그래도 2시간이 넘어가는데 300여 명이 계시는 의정보고 콘서트는 처음입니다. 이건 아마 의원님의 진정성과 의리 때문이신 것 같은데요. 자, 한 말씀씩 하면서 마무리하시죠. 고양시에서 오셨고 서울에서 오셨는데 너무 짧았으니까 박시동 평론가님 여수 시민들을 평론가님 여수 시민들한 덕담, 그다음에 최진봉 목사님은 여수 시민들한 잠깐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비기독인들은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시니까 주철 의원님과 사모님, 김대중 교육감님, 조계원 수석님, 그다음에 우리 여수 시민 모두를 위해서 짧은 기도 말씀 해주세요. 예. 자, 박시동 평론가님부터. 네, 여수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지금과 똑같이 4월 총선 지난 5월 달에도 여전히 주철현 의원 의정보고회 할 때 또 제가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 진짜 기도 말씀해도 되는 게 우리나라는 다종교 사회고 종교 간의 평화가 있어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면 참 좋아합니다. 예, 아니 짧은 기도 말씀 하나 해주세요. 그러니까 멘트도 안 하고 짧은 기도도 좀 올려주세요. 목사님이시잖아요. 저는 이제 다른 걸 떠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저는 이제 여기서 선거 관련된 얘기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유권자 힘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어떤 함성이 들리게 만들어줘야 하는 건 투표를 통해서 가능해지니까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셔야 되고요. 기준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와 함께 대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후보, 그리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후보,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후보, 이런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후보 지지해 주시고,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수 시민들은 늘 이재명 대표와 함께했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그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힘의 원천, 즉 이재명 대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다시 불사조처럼 일어나서 대권까지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에 가장 앞장서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목사님 짧은 기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응원 좀 해주세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허하잖아요. 정권을 뺏긴 게 아니라 나라를 뺏긴 것 같잖아요. 여수 아름다운 밤바다에 후쿠시마 핵폐수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간절하게 기도 한번 해주세요. 예. 기도를 하자고요, 진짜로? 예, 짧은 기도 말씀. 예. 알겠습니다. 기도해야지. 예, 혹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정말 우리 여수심들 위한 종교인 성직자의 애절한 기도니까 이렇게 두 손 모아서 한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철현 의원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장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불의가 물러가게 하시며 잘못된 관행들이 뿌리 뽑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에 반대되는 인간들이 하나님 물러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종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주철현 의원, 조계원 후보,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람직한 삶 살아내게 하시고 그런 정치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하고 여수를 기점으로 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시기를 기도하고,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위로와 평강과 하늘의 천군 천사 보내셔서 회복의 능력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의 손으로 안수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 보호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와. 아니, 사실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저는 사찰을 다녀요. 한때는 다녔죠. 밥 주니까 교회 간 적도 있는데 사찰 다니는데, 그래도 다른 종교도 하더라도 이렇게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들으면 저 눈물 났어요. 정말 여수 시민들과 이재명 대표님과 주철현 의원님에 의한 진정성 있는 기도잖아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고맙잖아요.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요즘 진짜 우리 서로 간에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도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럼 의원님이 마무리 말씀 할 때 하셔야 되니까 제가 짧은 또 삼행시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주 한번 해주실래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아주 치열하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정치가 주철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2층에도 많이 계시네요. 정말로 이 2시간이 넘는 시간. 와, 진짜 저 2층 장시간 아니 200여 명이 아니라 2층까지 하니까 400여 명이 넘으시네요 지금. 500명. 500여 명. 죄송합니다. 아까 1000명이었는데 현재 는 500여 명입니다. 예.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안진걸 소장님,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박시동 선생님, 정말 세 분들 덕분에 제 토크 콘서트가 빛나고 또 기도까지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 분을 위해 큰 박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김대중 우리 교육감님, 그리고 김광현 전 시장님, 김영규 우리 시의 의장님, 또 오천수 회장님, 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백골남방입니다.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은혜 갚고 여수 발전, 대한민국 발전,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재명 화이팅! 화이팅! 주철현 화이팅! 주철현 화이팅!